예,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예비순환 첫날 시작인데요. 이제 2차 강의의 첫 시작이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을 좀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인사하고 시작하죠. 김경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저희가 아침 강의가 9시 반에 시작인데 올해부터는 학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아침에 부은 얼굴로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2일 동안 매일 좀 부은 얼굴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이상하게 잘 부는 얼굴이에요. 이게 신장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제 주말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요일 강의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 모습하고 저는 끝날 때 모습하고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평일 강의는 점심에 끝나다 보니까 얼마나 붓기가 빠를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얼굴이 끝날 때 얼마나 많이 붓기가 빠지는지도 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작을 좀 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첫날이라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에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법학 개론이라고까지 말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노동법을 공부하기 위한 법학 일반 이론 살짝 조금 체크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 다음 내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되게 몇 번씩 들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1차 강의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설명해 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럴 건데 살짝만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이 시험 들어오시게 된 계기들이야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계기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기왕 하는 거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왕 하는 거 좀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번 뭐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할 만한 시험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뭐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을 시간 내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하시는 거 좀 시험에 확신을 가지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타 시험 보시다 오신 분들이 조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사시 본다고 깔짝거리다가 그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사시 한 1년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아, 이게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비교적 빨리 접은 케이스예요. 하려고 해보고서 각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접고 노무사로 돌렸는데 그게 이제 인생을 길게 보며 지금까지를 보면 저한테는 신의 한 수였죠. 그 노무사 돌리고 나서 제가 꽤 빨리 붙은 케이스거든요. 10개월 만에 단기 동체로 붙은 케이스라 그때 안 돌렸으면은 모르죠. 지금도 공부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본다고. 근데 사실 제가 처음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되게 패배감이 되게 심했어요. 내가 이런 공부하려고 내가 법대 나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실 되게 좀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뭐 2006년도 합격해가지고 이제 9년 빡 채웠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노사 딴 거 후회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더라도 동기들도 그렇고 선후배들도 그렇고 자격증을 잘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낭패를 본 친구들은 제가 봤는데 그 자격증 취득 자체를 가지고 막 괜히 공부했다는 둥 이런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든지 간에 확신 가지고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공부도 더 잘 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좀 확신을 가지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기한 공부하는 거 우리가 시험이 뭐 사시나 이런 것처럼 막 몇 년씩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 이런 친구들도 장난 아니죠. 막 5년은 기본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2년 보고요. 짧게 보면 1년, 진짜 길게 봐도 한 3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4년 넘어가면 그래서 2차 시험 한 4번 봤는데도 안 된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 3년 정도의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고시시장 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기약하는 거 쉬지 마시고, 물론 이제 휴식의 필요성은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압축적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물론 이제 쉴 수는 있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이런 건 중요한데 공부할 때는 좀 압축적으로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설명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나의 모습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그 좀 비유를 들면 남자들의 외모에 비유를 드는데요. 남자들 중에서 본인 외모가 못생겼던 많은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이냐면 잘생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빠지진 않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야. 우리는 다 오징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오징어 두 마리가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요. 못생기진 않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징어예요. 우리 못생겼어요 되게. 그거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공부하는 분들이 그래요. 공부 슬쩍 해놓고서 이 정도면은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웃기고 있네. 오징어예요 다. 그런 것들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딱 2, 3년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시고 빡세게 좀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는 앉아있는 시간 말고 실 근로 시간 된다. 실 공부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커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직장인분들은 앉아있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하루 3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주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몰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주말에 그냥 학원 오시고 토, 일 몰빵을 하고 그다음에 평일에 하루 3시간만 커버하자 이렇게 주세요. 직장인들한테는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강의를 들으시면 뭐 좋은데 어쨌든 일하시면서 강의 들으려면 하루가 풀로 다 가버리거든요. 이 상황에서 주말에 하루 이틀 빼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가정에 있는 분들은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깔끔하게 주말에 학원으로 와버리고 평일날은 가정에다가 이제 요즘 야근이 많다 이렇게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공부량을 확보하시면 그래도 이제 미니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업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이죠. 오전 강의다 보니까 전업하시는 분들은 하루 8시간은 실 공부 시간으로 커버가 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연간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학원 커리큘럼이 가장 검증된 스케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주 단위, 월 단위, 그 다음에 일 단위 같은 것들은 개인별로 좀 스케줄을 빡빡 관리해 가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강의가 진도가 나갑니다만은 예습까지는 뭐 별로 바라지 않고요. 복습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월화수목금 평일 강의는 딴 걸 보기가 좀 평일 강의 시즌에는 딴 걸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평일날 하신다면은 뭐 예를 들어 동시에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커버를 좀 하셔야 되죠. 민법 정도 커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복습에 올인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말 활용도 좀 필요한데 주말에 이틀 날리지 마시고 하루 정도는 쉬시되 하루 정도는 갖고 가셔야죠. 그것도 활용하시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 그 주에 공부했던 것들을 주말 하루에 몰아서 총 복습을 하겠다. 이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동차 보시는 분들 1차를 주말에 하겠다. 이것도 괜찮고요. 혹은 이제 평일 강의 특성상 모든 과목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쭉쭉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타 과목에 대한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주말에 활용하셔가지고 개인별로 이제 별도 진도를 돌리는 방안, 그 전 과목을 그것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그건 개인의 공부 취향에 맞게 어쨌든 시간을 좀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활용 같은 경우도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스터디는 2가지 정도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생활관리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진도 강제, 이런 스터디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다양한 강사들을 듣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타 강사 자료 좀 교류하는 자리로서 스터디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터디를 통해서 우리끼리 뭔가 막 이 안에서 뭐 토론을 하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시간 대비 효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엄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시면 그 스터디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은 강의 게스트 나와 있습니다만은 핸드폰 번호를 내일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오늘은 이게 첫날 강의라 오픈이 돼요. 그래서 좀 그렇고 내일 핸드폰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편하게 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강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 핸드폰하고 이제 질문받는 핸드폰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그냥 통합돼 있어요. 이제 2개 쓰는 게 불편해가지고 제 걸로 쓰고 있는데 질문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제가 항상 무음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담 가지거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건 카톡이 편하고요. 왜냐하면 이 컴퓨터로 가능해 이게 PC 버전이 있어가지고 편하고 문자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불편하고요. 특히 이제 막 길게 보내는 분들은 문자는 최악이에요. 다 보이지도 않아,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럴 땐 제가 메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마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노멀한 게 이제 이메일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카톡 활용해 주시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합니다. 좀 답변 드리기가. 그리고,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가끔씩 좀 이상한 분들도 많아요. 이제 사람 상대하는 거다 보니까. 근데 뭐 본인 입장에 그럴 수 있겠죠. 질문을 보내다가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합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강사한테 제일 보람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좀 계획을 한번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유해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만 보면 되니까 1년 내내 풀로 달리면 되죠. 그러니까 학원 스킬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차 보는 분들이 문제인데, 동차 보는 분들이 보통 이제 이 시기에는 다 2차 강의를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 메일들이 오는 게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차 보는 분들이 1년 계획을 어떻게 잡고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들어보고요. 세부적인 것들은 본인이 짜신 계획이 있으시면은 뭐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수험가에서 검증된 동차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차 합격생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보통 어떻게 코스를 잡냐면, 지금 보면은 막 1, 2차를 동시에 보겠다고 지금부터 막 1차 쫙, 2차 쫙 해가지고 막 이래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코스를 어떻게 짜냐면, 우리가 지금 9월부터 한 11월까지 해가지고 연기 과정이 들어가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 일종의 좀 휴식 기간이 있죠. 그 다음 또 1월부터 해가지고 한 3월까지 1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월부터 한 5월까지 해가지고 요 사이에 2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요때 이제 6월 초에 1차 시험이 있죠. 그 다음에 6, 7월 달에 다시 이제 3기가 있고요. 8월 초에 이제 2차 시험이 있고, 요런 코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유예 보는 분들이야 뭐 쭉 가시면 되죠. 그건 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동차 보는 분들은 연기 과정에서는 2차 중심으로 가시고요. 2차 중심으로. 대신에 이 9월부터 12월 사이까지 해가지고 뭐는 좀 끝내놓으셔야 되냐면, 민법은 미리 좀 커버를 해놓으셔야 돼요. 나는 법대생이니까 민법 필요 없다. 웃기고 있어. 오징어요. 법대생들도 민법 공부하세요. 45도 오신 분들은 얘기가 달라요. 그분들은 민법이 안에 잡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른데, 그게 아니면 민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왜냐면은 1월 넘어가면 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1차에서 제일 어려운 건 민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2월까지 요거 정도는 무조건 한번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1차 모든 과목의 기본 강의를 잡아놓는 게 좋은데, 다른 과목은 필수가 아니고요. 어쨌든 민법은 무조건 이때 잡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1월부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월부터 3월까지도 기본적으로는 2차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 4월 달에는 2기가 들어가는데 2기를 수강하긴 수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2차를 놔버리면 감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2기를 수강은 하시되 주말을 몰아버리시고, 주말에는 그냥 학원에 와서 강의만 듣는다. 거기에 대한 2차에 대한 뭐 예복습은 아예 제껴버리고 그냥 와서 강의만 듣고 시험도 문제 보고 쓰고 이렇게 하게 하고,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은 이때는 완전히 1차에 올인을 해야죠. 그리고 각종 문풀 강의들이 이때 개강이 돼요. 그래서 그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들으면 좋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잡아서 이렇게 들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외에 기본 강의 제껴가지고 기본 강의가 부담스럽다 그럼 이때 막 빨리 몰아서 듣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어쨌든 민법은 드러나야 돼요. 그럼 노동법 기본 강의를 1차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냐? 제일 좋은 건 2차 기본 강의 들어오기 전에 1차 기본 강의 한번 잡고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요. 왜냐면은 조금 방점이 달라요. 기본적인 근기법, 노조법 내용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1차가 쉽죠? 내용은 비슷한데, 좀 어떤 방점이 다르냐면, 이제 스킬적 부분들에서 포인트 잡는 부분들이 다르고요. 특히 이제 기타 법령이, 1차 강의에는 좀 비중이 좀 있어요, 은근히. 2차 때는 거의 안 하거든. 왜냐면 1차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2차는 문제가 안 나오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2차 강의에 들어왔는데, 지금 요걸 들은 다음에 1차 기본을 다시 들어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듣고 오면 좋긴 좋은데, 이미 왔으면 굳이 그걸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때 이제 문풀 강의 할 때도 기타 법령을 따로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커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 7월 달은 당연히 이때 1차 붙고 나서 여기 2차에 이제 올인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 비중은 요때 2차 올인, 요때도 2차를 하는데 1차는 조금씩 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때는 1차 올인해줘야 되고, 요때 다시 이제 2차로 올인, 이런 코스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강의 계획서 잠깐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잠깐 볼게요. 1페이지 보시게 되면 강사 명 옆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노동720 되어 있습니다. NODONG. 노동은 뭐 쉬울 것 같고요. 720은 쉽죠. 제 생일입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강의 목표를 해가지고 노동법에 기초 잡기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계를 잡자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페이지 가시면 쟁점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말이죠.
그 세 번째로 법전 중심의 학습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올해 시험정령 법전이에요. 이제 올해 시험 보신 수강생한테 제가 얻은 건데요. 이거는 시중에 지금 서점 가시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시험정령 법전은 하나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험 공부할 때 있어서 좀 여유가 되시면 돈 아끼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것저것 돈을 좀 쓰더라도 수험 기간을 1년이라도 줄이는 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 법전 요거 돈 아까워서 안 사는 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1년 내내 갖고 갈 무기인데 시험장에 내년에 또 볼 거잖아요. 뭐 법준이 바뀌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거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달에 발표한 다음에 합격자가 얻을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합격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받아요. 기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격자 명 해가지고 누구누구 노무사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해가지고 드리긴 해요. 없는 분들한테. 그래서 받아야 되겠다. 뭐 혹은 뭐 필요 없다. 혹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분들은 그 지난달에 그 노동법 조문특강 따로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요. 무료로. 거기에 보면 첨부 자료로 조문 자료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지간하면은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에 답안 쓰기 기초 확립. 그래서 답안 쓰기 기초 좀 잡아볼 건데 작년 예비순환하고 올해는 좀 다른 게 작년 예비순환에는 2회에 걸쳐서 쓰기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순환 때는 쓰기 따로 안 할 거고요. 강의 중심으로 들어갈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자꾸 계획을 좀 하고 있냐면 우리가 12월 달에 빵꾸가 나 있지 않습니까? 요때 보통 뭘 하냐면 특강들이 막 깔리는데 강사들의 저 같은 경우도 요때 판례 강의 좀 짧게 요때 한번 깔리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쓰기 특강을 따로 잡을 생각이에요. 근데 쓰기 특강을 막 아무나 와라 이거 말고 연기 실강이든 동강이든 연기 들은 분들만 일종의 보강 형태로 실비 정도 받고 왜냐면 답안지 같은 거 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비용만 받고서 이렇게 좀 따로 잡아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때 뭘 할 거냐면 12월 달에 답안 쓰기 기초 한번 잡기 위해서 순수 완전 출제 예상되지 않는 C급, D급 순수 단문 있죠. 내년 1월 이후에 써보기 좀 부담스러운 완전 C급, D급 굉장히 기초적인 단문을 12월 달에 툭 치고 넘어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내년 1월 이후엔 쓰기 좀 부담스러운 논점들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노조법상 뭐 긴급이행 명령 이런 거 약술 문제 예상 안 해요. 절대 안 나옵니다. 요건 이제 법전 주어지기 이전에도 막 C급 정도로 잡히는 논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12월 달에 그 문제 풀을 쫙 만들어가지고 요거 공부해 오세요. 한 다음에 시험 보고 체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12월에 따로 일주일 정도 잡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종의 보강 형태로 잡히는 건데 실비만 갖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삼순환 강의가 끝나고 나서 삼순환 종강하고 실제 2차 시험 볼 때까지 3주 정도 비거든요. 근데 그때 뭐 할까 하다가 제가 2주간을 그 온리 모의 시험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최종 모의고사 비슷하게 2주 동안 시험 봤거든요. 이제 그것도 그냥 3기 들은 분들만 해가지고 실비만 내고 오시라 이런 마음으로 서비스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12월에 하는 것도 연기 들은 분들한테 일종의